네, 앞서서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이번 주에 글로벌 일정들 살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죠. 미국의 고용지표도 그렇고 또 22의 통화정책회의라든지 국내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KTB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또 미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FOMC 회의 결과라든지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등이 있을 텐데 먼저 테이퍼링의 속도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이제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행할 것이다라는 점이 이제 밝혀졌고요. 네. 이제 의사록에서 이제 보다 이제 세부적인 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1월부터 시행되는 테이퍼링을 정당화시킬 만큼의 어떤 경기 판단의 어떤 개선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 자체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고용 지표라든가 제조업 경기 12월 달 연말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 연준의 경기 판단이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질적인 회복세는 아직은 좀 그쪽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는 우리의 그 미국 경기는 뭐 4분기에 물론 3분기에 GDP 성장률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전분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는 떨어지겠습니다만 여전히 회복 추세는 유효하다.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의사록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 속도 자체는 뭐 지난 미 연준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정해진 스케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월 발표되는 어떤 경제 지표를 판단하면서 좀 규모라든가 물론 1월 달은 100억 달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매월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 격월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규모 자체도 50억에서 뭐 150억 사이에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테이퍼링이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경제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 기준이 되는 지표가 많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고용 지표 아닙니까? 예.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게 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11월 달에 신규 고용이 월간 이제 20만 3천 명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이 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19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월과 똑같은 7%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간마다 발표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물론 12월 달에 변동성이 높았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ISM 그 제조업 고용 같은 게 좀 비교적 괜찮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고용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소매업 중심의 어떤 임시직 고용이 늘어났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행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 더 지금 안 좋은 증시의 흐름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 연준이 시행하고자 했던 테이퍼링이 조금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뭐 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의 어떤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이러한 것은 좀 기후에 그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국의 주요 이벤트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22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됐는데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이제 유로존 경기가 이제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구매에서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네.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발표된 어떤 민간 대출 부분도 거의 상당 부분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회복세를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출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 부분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은 유로존 경기에서 좀 취약 부분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ECB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뭐 가계 부문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가계 부분에 대한 대출을 좀 살펴보면은 네. 이제 10월에는 이제 30억 유로가 증가를 했습니다. 30억 유로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섰고요. 또 10월 기업 부문 대출 역시 10월에 150억 유로에서 11월에는 이제 130억 유로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계 부분에서는 디레버리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기업 쪽에서는 대출을, 그러니까 더 많은 레버리징을 키워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ECB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은행들은 이러한 대출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좀 판단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정을 하면서 당장은 또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는 좀 없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ECB에서는 11월 달에 사실 선제적으로 좀 기준금리를 인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카드는 좀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 민간 부분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강제적으로 좀 유동성을 공급시킬 만한 조치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ECB에 이제 예치하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제 인하를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3차 어떤 선별적인 LTR로,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지 않는 선에서 민간 부분 쪽으로 유동성을 공급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카드보다는 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자체에 대한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대출이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기준금리는 뭐 동결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래도 또 포인트로 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의 레벨 자체는 어쨌든 기준금리 동결을 상당 부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한국은행이 현재 어떤 국내 경기의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경기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물가 부분이 지금 0%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얼만큼 그 물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부랑 특히나 이제 수출 경기, 국내 수출 경기는 비교적 좋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 경기 호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대책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환율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도 뭐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앞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중요하게 또 환율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들이 사실 이제 환율 관련된 어떤 변동성인데요. 일단 엔화의 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원엔환율이 주요 지지선이었던 1,000원선이 깨지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엔화 약세는 어느 정도의 110엔선 부분에서는 좀 임계점에 좀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엔화 약세, 일본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4월 이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이제 BOJ에서 추가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가 좀 훼손되고 또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엔화 약세는 110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뭐 달러화는 점진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만하게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보이겠고요.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좀 속도 조절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 한 104엔, 105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110엔 정도에서는 분명히 또 속도 조절이 엔화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변수들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좀
뭐 변명의 뭐 여지는 좀 없겠습니다. 사실상 예.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전략 부분에서 좀 저희가 미스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실상 이렇게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못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그 이머징 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확인을 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 변수, 특히나 이제 4분기 기업 실적을 맞이해서 국내 어떤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 1950선 이하에서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종목선에 있어서는 지금 환율 변수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내수 부분이라든가 은행, 뭐 유통 최근에 조금 더 이러한 그 환율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낙폭이 좀 과대됐던 네. 종목들 그 부분에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될 거고 뭐 그 환율의 변수가 조금 더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는 어떤 수출 업종, 경기 민감 업종에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은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저평가된 시점이다.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뭐 네. 앞서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54 회복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빠르게 이전 수준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환율 변수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좀 멈춰진다거나 네. 원화 강세가 멈춰지는 그 시점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확인되는 그 구간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그 주가는 여전히 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